오늘은 법학적성 시험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회 기출문제 2025학년도 시험부터 살펴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리트 논술 시험은 110분 동안 두 문항 각각 900에서 1200자 즉 2000자 내외를 써야 되는 시험이다 라는 것 정도는 기본 조건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바로 기출문제 분석 들어가 보면은 먼저 1번 문항 입법정책은 두 번째 박스에 있고, 입법정책과 사례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두 가지 사례를 읽고 논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그러면 조건을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세 번째 박스에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각각의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요약형 또는 분석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입법정책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두 개의 정책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정책을 지지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선택하지 않은 정책을 반박할 것이라는 구조네요. 그러면은 이런 유형을 일컬어 선택형 또는 대안제시형인데 관점 선택형적 대안제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맞게 답변 항목을 하나하나 구성을 해보면은 약간의 베리에이션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사례 1에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사례 2에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사례 1의 경우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하시고 선택한 것을 옹호, 그 다음에 자료를 활용해서 심층 논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심층 논증을 할 때는 논거를 활용하라는 게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조건 1을 보면은 선택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심층 논증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3번, 4번 항목은 사례 1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다섯 번째 항목은 사례 2의 경우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하시고 반복이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옹호, 심층 논증을 하시고, 심층 논증을 할 때 논거를 활용하라 라는 조건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선택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심층 논증,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거를 이제 활용해서 논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 6번의 경우에는 사례 2에 해당하는 것이고 3번, 4번은 사례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든 분량이 있는 시험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인데, 각각의 항목별로 분량 배분도 유의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요약 같은 경우에는 100자 정도, 그 다음에 100자 정도, 그러면은 800자가 남겠지요. 그러면은 3번, 4번 400자, 5번, 6번 400자. 그러면은 각각 3번 항목에 200자, 4번 항목에 200자, 5번 항목 200자, 6번 항목 200자 분량으로 배분을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 3에도 나오는데, 항상 논거를 활용할 때는 자료의 출처를 밝혀라 라는 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사례와 의견을 읽고, 사례가 있고 의견이 있는데
사례 의견을 읽고 조건에 따라 토론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900에서 1200자 분량이고, 그 다음에 조건 1번을 보았더니 사례에는 갑과 을이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입장 중에 견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 2를 보면은 조건 2에서는 의견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여 자신이 선택한 견해를 강화하고, 즉 선택한 갑이든지 을이든지 선택한 입장을 옹호하고 선택하지 않은 입장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 다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의견을 활용할 때는 제발 그 출처를 밝혀라 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에 맞게 답변 항목 목차를 구성하면은 먼저 갑과 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례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갑과 을은 어떤 입장인가 사례를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입장에 대해서 옹호하시고 심층 논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층 논증을 할 때는 반드시, 물론 이제 의견을 여기서는 무조건 활용하라라는 조건은 없는데 활용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조건이 선택하지 않은 입장, 갑을 선택했다면 을이 되겠죠. 선택하지 않은 입장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심층 논증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심층 논증을 할 때는 여기서도 의견을 활용하는 게 우선적인 조건이겠죠. 활용하지 않아도 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분량 배분, 뭐 사례 분석이니까 100에서 150자 정도. 그 다음에 심층 논증은 250자인데, 심층 논증의 경우 선택에 대한 옹호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보다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두 개를 해주면은 500자가 될 터이고, 한 가지 비판을 하면 250자. 그래서 750에 900자 분량이 딱 차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3개 항목으로 답변을 구성하면 되겠다라는 것 정도 파악하고 세부 내용, 즉 지문과 개요를 작성하면 충분치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분석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